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인연입니다. 예. 저하고 또 무슨 전생에 인연을 지었길래 이 뜻깊은 도랑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저를 초청해 주신 지범 스님과 저는 참 오래된 묵은 도반입니다. 저하고는 20대 중반에 같이 만나가지고 공부도 같이 하고 만행도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토굴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고, 스님은 계속 제방선안 다니시면서 이제 운수납자로서 이제 본분사를 계속 이어가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달 전에 스님께서 저한테 이 법회에 좀 이렇게 참석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너무나 뜻밖이라 가지고 뭐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이게 못하겠다고 이렇게 버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약속을 해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본명은 해광입니다. 육잠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호고, 육잠의 육자는 여섯 육자에다가 언덕잠자를 씁니다. 언덕잠자는 매산배 밑에 지금 금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낯선 글자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잠자를 몰라가지고 그냥 봉자라고 이렇게 읽는 경우가 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육봉스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또 이제 육장 그 호 말고 제가 또 제 스스로 지어서 쓰는 또 별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계 도인인데 되게 촌스럽죠. 지계 도인. 그 이제 제가 왜 그걸 제 스스로 도인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렇게 지계 도인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됐냐 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 자랐고, 지금도 이제 토굴에 살면서 지게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예. 산중 토굴 생활은 지게를 안 지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나무를 한다거나 짐을 옮긴다거나 할 때는 꼭 지게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게를 하도 많이 지다 보니까 거의 도인에 가까울 정도 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지게를 잘 졌습니다. 잘 짓고, 또 이제 제가 지게를 또 잘 만듭니다. 이 지게 만드는 게 목수도 잘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그 목수들도 지게 만들다 지게 잘 안 만들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게 만드는 게. 근데 제가 이제 지게를 만들어가지고 제 지게뿐만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게 도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좀 촌스러워도 뭐 무예 도인도 아니고 뭐 백운 도인도 아니고 지게 도인? 어떤 사람도 그런 말 하더라고. 아니, 나는 그게 좋다. 근데 이제 지난 봄에 제가 영양에 살거든요. 경북 영양 혹시 아세요? 예. 근데 잘 몰라가지고 강원도 양양을 영양이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시더라고. 그 영양이 얼마나 오지냐면은, 영양을 흔히 칭할 때 육지 속의 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아주 오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제 전국의 오지를 세 군데를 꼽거든요. BYC 해가지고 세 군데인데,
B는 봉화. 봉화 아시죠? 그죠? 또 Y는 영양. 또 C는 청송. 요 세 군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제일 오지가 꼭 경북 북부지방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양이 제일 오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양에서 이제 어제 올라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법무사는 어제 처음 왔거든요. 왔는데, 그동안에 지범선님께서 이제 주시하신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렇게 의젓한 도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특히 요 건너편에 시민선언하고 스님들 선방을 봤는데 너무너무 잘 해놨시더라고요. 그건 참 스님 대단한 원력 같습니다. 예. 제가 물 한 잔 갖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법상에 앉아본 것도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대중 앞에서 이렇게 법문이라고 이렇게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떨리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오늘 저한테 이 주어진 이 의무니까 그 의무를 오늘 제가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설프지만도 그냥 이렇게 고개 들어주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쓰시고. 그래서 이제 법문에 앞서가지고, 제가 우리 토굴에 살면서 있었던 아름다운 풍경 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 이제 이렇게 사시다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그때 육잠 스님 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잠깐 아마 위안이 될 겁니다. 예. 제가 살면서 이제 느낀 아름다운 풍경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뭐 많지만은 또 제 가슴에 이렇게 남았던 그런 이제 풍광인데, 우리 토굴에 제가 있는 토굴이 남향집입니다. 아주 남향집이라 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그런 조그마한 토굴집인데, 그 토굴 바로 건너편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뭡니까, 옛날 버드나무, 뭡니까, 미루나무. 요즘 미루나무 참 보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예전에 그 미루나무 가지고 다 젓가락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거의 다 패버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나무 하나 있는데, 그게 아주 큰 거목이에요. 우리 산중에서 제일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아마 수령이 거의 한 7, 80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가을에 단풍이 들면은, 혹시 여러분 미루나무 단풍 들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단풍 들면 완전히 황금빛입니다. 은행처럼 노란 황금빛이 막 들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제 날이 아주 쾌청해가지고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데, 이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이 노란 이파리가 팔랑팔랑 흔들리는 게 무슨 금빛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아름다운데, 그 맨 꼭대기에 직박구력 하는 새가 있거든요. 요 새가 다 앉아가지고 그 산 타고 우리 동네를 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 번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한참을 보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문득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새가 돼가지고, 그 새가 육장, 내가 지금은 자네보다 한 수 위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건 내 인정하지. 그러면은 눈부라치는 추운 겨울에도 그 말이 나오겠나? 내가 내 속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지금 상상이 갑니까? 예. 그 꼭대기 앉아가지고 노랗게 일렁이는 미루나무 황금빛에서 앉아가지고 그 새가 아주 한가롭게, 그것도 아주 그건 10분 넘게 앉아서 이렇게 그 동네를 조망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또 요거는 또 이제 여름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건데, 제가 해마다 이제 우리 토굴 주변에 밭이 많은데, 박 있죠, 박을 심습니다. 박을 심는 이유 하나는, 박 열매를 먹는 보다 박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꽃 본 적 있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죠? 그런데 박향기를 맡아본 적 있습니까? 박향기가 아주 은은합니다. 그건 아주 가까이 코를 이렇게 갖다 대야 이렇게 이제 향기 나는 건데, 이게 이제 주로 박꽃은 이제 저녁에 핍니다. 이게 낮에 피는 게 아니고, 해가 지고 이제 어둑어둑할 때 이렇게 핍니다. 피는데, 어쩌다가 이제 한 달이 한 초여덟이나 초일의 달쯤 이렇게 뜰 때, 그 초여덟의 달하고 이 박꽃하고 어울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보름달 같으면 그렇게 아름다울 겁니다. 그런데 초일의 달, 한 반쯤 된 달하고 하얀 박꽃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예, 예. 상상이 가죠, 그죠? 예. 꽃이 주는 그 맑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산에서 살면서 느끼는 그 이제 즐거움 중에 또 이제 하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요 본문에 앞서가지고 그냥 이제 재미삼아 이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본문 드릴 내용은 거룩한 거는 붙인 법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예. 그동안에 큰 스님들한테 좋은 법문도 많이 들었을 테고, 또 저는 또 그만한 범덕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주제는, 제가 조그만 책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청빈의 사상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청빈의 가치와, 환경 문제. 예. 이게 굉장히 참 지금 중요한 화두입니다, 지금. 예. 근데, 청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청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이걸 거의 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청빈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망각된 단어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청빈의 가치는 정말 이거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특히 우리 절집이 지금 더 소중한 가치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절집이 그동안에 이제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다 지금 니들저들하고 다 지금 부유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빈의 어떤 이 가치는 그냥 이렇게 설거머니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묻혀져 버렸어요. 다 사는 게 풍족한데 청빈 이 말이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치를 제가 한번 이제 이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주제를 이제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제 청빈 요구 하기 전에 제가 아주 멋진 임종계를 하나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저 건너 갈미봉에 비가 묻어 오는구나. 우장삭과 둘러쓰고 김을 매러 갈까나. 이 임종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그죠? 운봉선사. 예, 예. 나는 처음에 이 임종계를 접하고 이렇게 멋있는 임종계를 남긴 스님이 있구나. 예. 그 주인공이 바로 운봉선사입니다. 향국스님, 은사스님. 예. 또 운봉스님의 은사스님은 해월스님입니다. 또 그 위에는 경허. 그러니까 경허, 해월, 운봉, 향곡, 진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운봉스님이 안동분이거든요. 안동분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총명해가지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신도 있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근데 그거는 자체하고 이 임종계에 보면은 비가 묻어 오는데 우장삭과 둘러쓰고 기물매를 갈까나 하잖아요. 예. 어찌 보면 굉장히
그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임종계는 뭐 어떤 난해한 그런 문자를 쓴 그런 임종계도 아니고 쉬우면서도 또 처음 딱 접했을 때, 참 멋있구나. 예. 근데 이제 임종계하고 좀 이제 대립되는 게 오도성이거든요. 예. 오도성은 저도 많이 봤는데, 오도성은 약간 좀 뻥치는 게 있습니다. 예, 보면은, 바다 밑 제비가 저거,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임종계는 절대 자기가 한평생 수행한 그 살림을 마지막 하면서 딱 이렇게 남기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거짓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임종계는 정말 자기 솔직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공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종계를 남기신 분이 운봉스님이신데, 운봉스님이 58세에 입장하셨어요. 묘관음사에서. 근데 나는 그때 보고,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더 좋은, 법문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법문하기 전에 너무 운봉선사 임종계가 멋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이 청빈의 가치인데, 여러분 지금 참 사시는 게 참 힘드시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고 과거 100년 전에도 힘들었고 또 앞으로 100년 후에도 힘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시절도 힘들지 않은 데는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힘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고 또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을, 그냥 이것을 내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거부를 하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내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예. 이제 이제 살펴보면은 반야신경에도 사성적 해가지고 고진별도 아니습니까? 그죠? 이제 그 집착이 원인이거든. 근데 이제 어려움도 결국은 욕망이 그 원인입니다. 욕망. 예, 예. 이 인간의 욕망이라 하는 것은 이건 저게 한두 끝도 없거든요. 이거는 채워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당한 욕심은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재미도 있고 또 사는 의욕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나친 욕심, 과욕, 이거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나친 욕심은 초라한 패배로 나한테 다가옵니다. 이거는 꼭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이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쌀독에 쌀이 한 마리 있으면은 그래서 살 수가 있는데 꼭 더 채우려 하거든요. 한 마리만 있어도 닷대나 한대 있는 사람보다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욕망이 갖다 차 있는 마음은 그 한 마리에서 절대 만족을 못 하거든요. 더 채우려고 하고. 또 사는 집만 하더라도 10평 아파트에서 충분히 다리 뻗고 이렇게 잘 수 있는데도 20평 더 나아가서 더 큰 평수를 또 원하거든. 예. 그게 다 이제 욕망에서 기인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돈을 벌여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거창 토굴 있을 때 겨울 되면은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일 하러 막 다니고 했습니다. 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저도 그때 알았어요. 예.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여가지고 대부분은 그 욕망을 채우는데 다 쓰잖아요. 예.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욕망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책에 청빈을 살았던 이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크게 막 이렇게 존경하거나 흠모하는 그런 스님은 없는데, 딱 한 분 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 말기에 양관 선사라고, 료칸 선사가 일본 말로, 이 스님만큼 제일 흠모하고 존경을 합니다. 이 스님, 흔히 이제 양관 선사 하면은 그냥 일본 사람들은 청빈의 대명사, 이렇게 그냥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 가면은 바로 양관 선사라고 합니다. 기라상 같은 큰 스님들이 아니고 청빈하게 사셨던 이 양관 스님을 일본인들은 되게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양관 선사를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은 어느 서예 잡지에 그 스님의 글씨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이 글씨가 너무나 글이 맑고 속기가 한 점 없고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츰 이 스님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가서 이제 그 스님이 쓴 책도 구해오고 그에 대한 자료를 막 이렇게 찾았는데 이 스님이 이제 사셨던 암자 이름이 오합암 해가지고 다섯 오자에다가 합발 합자 저를 암자 쓰거든요. 근데 이 합을 그냥 우리가 이럴 때는 합이라고 하지만도 오홈암이라고 읽거든요. 이 오홈이라 한 뜻은 하루에 쌀 5주먹을 먹고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스님이 오호밤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의 이제 어떤 시에 보면은 그 시 한 부분인데 이런 게 나옵니다. 자루에는 쌀 석대, 화롯가엔 뗄나무 한 단, 밤비 부설부설 내리는 초막에서 두 다리 한가로이 뻗고 있네. 저는 이 시를 접하고, 어떤 고매한 그런 선시보다 이 시가 너무 좋은 겁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자루에 쌀이 한 말도 아니고 쌀 석대가 있고, 또 화롯가에 뗄나무 한 단만 있어도 밤비 부슬부슬 내리는 조명에서 그냥 한가롭게 두 다리 뻗을 수 있다 하거든요. 이것은 그 스님의 사상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드러내 보이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그만큼 맑고 청빈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를 이제 쓰기도 하시고, 이 스님이 자기 속가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이제 아들 조카가 하도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제 말썽꾸리를 가지고 여동생이 스님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 조카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이제 어느 날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여동생 집에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사흘 동안 이제 머무르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님이 사흘을 묵고 이제 떠나는 날 조카를 불러가지고, 얘야 내 집신권을 좀 묵어다오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여동생은 이제 스님이 분명히 이제 제 조카한테 무슨 훈계나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저렇게 보고 계시거든.
그런데, 말씀 안 하고 이제 서가 계시는데, 이 조카가 이제 집시권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는데, 그때 이 조카의 목덜미에 뭔가 하나 이렇게 차가운 뭐가 하나 이게 뚝 떨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스님의 눈물입니다. 눈물 한 방울이 탁 이렇게 목원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스님을 딱 보니까 스님이 아주 슬픈 눈빛으로 조카를 지그시 바라보더랍니다. 근데 그때 이 조카가 그 스님의 그 눈빛을 보고 그냥 감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은 돌아가시고 그 뒤로 이제 이 말씀 그리기 조카는 이제 다시 이제 좋은 길로 들어섰다는 그런 이제 일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청빈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 왜 이제 그 스님한테 이제 그런 게 이게 이제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청빈은, 자기의 어떤 사상의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자기 사상의 표현이, 이거는 행동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청빈을 이렇게 이제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상과 의지에 의해서, 예,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간소한 삶의 행태다. 청빈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책에서는. 근데 그걸 보면은, 이 간소한 삶이야말로, 청빈에 다가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청빈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되게 이제, 욕심을 이렇게 이제 안 가질 수는 없지만 욕심을 이렇게 자꾸 가지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쌓이게 되면은, 더 계속 이제 그 방향으로 보게 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빈을 이렇게 이제 좀 깊이 이렇게 자각하면은 거기서 조금은, 예,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장은 내가 실천하기는 어렵지만은도 이게, 점점 이제 작은 것들이 실천해 나가면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내에게 딱 이렇게 이제 자리가 이렇게 이제 딱 잡혀버립니다. 잡혀버리면, 그렇게 이제 자리가 잡히면은 굳이 어떤 뭐 물질이나 이런 욕망이 눈앞에 보여도 그냥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예사로 그냥 보입니다. 그냥 보이고 청빈의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옮겨가가지고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제 물질이 이렇게 같이 사냐면은 되게 냉장고에 우리 이게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냉장고에 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만능창고처럼. 근데 이것도 계속 그게 이제 욕심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꼭 필요하지 않은 까지 그게 채워놨거든.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반드시 그는 채워줘야 돼. 채워줘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는 기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청빈이 이제 중요한데, 또 이제 청빈하게 또 이제 사셨던 또 이제 한 분이 중국 당나라 때, 저게 방거사라고
들어보시죠, 그죠? 방그사가 원래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태수를 역임할 정도로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고, 부잣집 집안인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불교하고 인연이 있었던지 방그사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당대의 선지식들, 석두선사나 마조선사 문화에 이제 드나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재물의 이 가치 가지고는 이게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홀연히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값진 보화를 배에 싣고 동정호 강으로 가가지고 다 그냥 강에다가 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재물을.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 가족이 어디 이제 산기슭 밑에 조그마한 초막을 짓고 이제 살았거든요. 그 일설에 의하면은 방그사가 일남일녀를 뒀다는데 딸 영조에 대한 기록은 들어있는데 아들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남일녀를 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그사가 이제 사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값진 재화를 좀 누구한테 나누어 주지. 왜 그걸 강에다 빠뜨렸나 하니까 방그사 하는 말이 내가 그 재물을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그 원수를 누구한테 주가 되겠느냐. 그건 당연히 강에다 빠뜨리고 그건 잊어버려야 되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방그사가 이제 산기슭 밑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이제 한 가족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합니다. 근데, 부인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이제 이렇게 한 가족이 늘 이제 화목하게 이제 부처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공부 어느 정도 이제 됐을 때 이제 방그사가 이제 문득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식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했나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방그사가 이제 선뜻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야, 어렵구나. 열성깨를 나뭇가지 위에 널듯이 가거든. 한 주먹 깨도 나뭇가지에 넣는 게 힘든데, 10섬이나 되는 깨를 나뭇가지에 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가 방그사 부인이 하는 말이, 야, 쉽구나. 예? 침상에서 내려서 발로 땅을 밟듯이.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그냥 침상에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예. 그만큼 쉬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방그사 딸 영조가 딱 받아서 한마디 합니다. 어려울 것도 쉬울 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백초두상 조사의 하는 말을 하거든. 이 말이 뭐냐면은 백초 온갖 풀마다 맺혀 있는 조사의 마음, 조사의 뜻 이렇게 가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방그사가 내 딸이 헛공부를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방그사가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냐면은, 방그사가 그 집 뒤에 대밭이 있어가지고, 대를 베가지고, 조리를 만들어서, 조리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제 유지했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 그러자면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겠습니까? 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집안에서 호화롭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예?
그거 다 부질해서 말고 던져버리고, 정말, 청빈하게, 그, 수행하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 사셨는데, 그런데 이제, 방거사 일화에 보면은 이제, 방거사가 이제, 임종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딸에게, 내가 이제 곧, 갈 것 같은데, 그날 아마 낮에 이제 가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딸 영조한테, 야야, 밖에 해가 뜨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가거든. 그래서 이제 그 영조가 밖에 보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해도 지금 환히 떠가 있고, 환히 떠가 있는데 이미 일식이 와가지고 해는 지금 다 가려지고 없습니다. 가거든.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의자를 비운 사이에 이 딸이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바로 그냥 의자에 앉은 채로 바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 앉아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방거사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소식을 이제 그날 뭐 밥 깔다가 쟁기질 하다 그 소리를 듣고, 꼬마 이 아들도 쟁기질 하다고 막 서서 죽었습니다. 예. 그 공부가 얼마나 됐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마지막 갔는데, 그래도 이 그 방거사 부인은 다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마지막까지 다 이제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갔다 가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그 방거사 가는 분도 자기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화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정말 청빈하게, 예. 아주 무욕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셨던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이게 지금 두서가 없는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내가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한 건데, 이 청빈하고도 관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덕을 베풀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덕을 베푸는 게, 어렵지만도 또 덕을 베푼 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덕불고락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덕은, 외롭지 않다. 덕을 베푸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덕불고, 아니 불자, 외로울 고자. 그만큼 이제 이 덕이 정말 참 소중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토굴에 그 어떤 처사가 하나 놀러 왔는데,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와가지고 덕을 좀 베풀어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회덕이라는 글씨를 다 써드렸거든. 이 회자가 무슨 회자냐면은 품을 회자, 그 큰 덕자. 그러니까 이 회덕이란 말은 그러니까 덕을 내가 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주로 이 회덕이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는 숭덕이라 해가지고 덕을 숭상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숭덕보다는 회덕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덕을 품어야 됩니다. 덕은 숭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글을 써드렸거든. 근데 이 양반이 그래도 산골 중말을 잘 들었는지, 그 뒤에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좋은 덕을 베풀었는지 전문에 전화가 왔는데, 이 양반이 구미에 사는 분인데 구미 조합장 선거해서 자기가 조합장 됐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서사님 덕을 많이 베풀어서 그래 됐다고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토굴에, 제 방 입구에다가 정금이라는 글씨, 현판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금이란 뜻이 뭐냐면은, 정자는 고요할 정자, 검소할 검자입니다. 정금. 이 글씨는 제가 쓴 글씨가 아니고 중국 청나라 때 정판교라고 아주 유명한 서화가 있었거든요. 그 서화가의 당호에 있는 정금자라 하는 당호가 있는데, 그 당호에서 이제 제자는 빼버리고 정금만 제가 따와가지고 이제 글이 하도 좋았어. 그 내용이 좋아서 이제 붙여놨는데, 이 정금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은 고요하고 검소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보다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냥 소박하다. 예, 소박하다. 예, 요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소박한 집. 실제로 제 토굴이 그냥 조만한 그냥 토굴입니다. 뭐 이렇게 한 10평 될까요? 두 채 합해가지고. 하나는 인법방이고 하나는 이제 부하고 이렇게 객실인 방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걸어놨고, 정금이라는 의미를 이제 제가 새기면서 그렇게 이제 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청빈에 대해서 이게 내가 뭐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다 어디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주제가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주제는 말하는 게 지금 뭔가 이렇게 갈래로 가가지고 잘못됐는데,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족함을 알라는 게 족함을 알아요. 이게 만족함을 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족함을 알면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것을 부라고 이야기하고, 또 재물이 있어도 욕심이 많으면 그것은 빈이라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족함을 안다 하는 이거는 굉장히 큰 수행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수행 하면서 이제 참선한 것도 수행이도 수행인데, 내 삶의 족함을 하는 이것도 굉장히 큰 수행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만족을 느낀다는 게.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가치를 알고 차게 이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닦아가면은, 나중에 되면은 스스로 이렇게 이제 족함을 어떤 경지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족함을 이제 얻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또 이게 물질에 지금 너무나 지금 물질이 현혹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그냥, 물질이 지금 넘쳐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물건을 쓰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이제 그냥 소비자라고 말하거든요. 소비자. 이 소비자라는 말은 굉장히 지옥적인 말입니다, 이게. 예, 소비자. 그냥 쓰고 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지옥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깊이 우리가 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빈이 중요한 이유가, 청빈하게 되면은 물질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비를 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경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건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지구는 지금 이거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각을 안 하면은 앞으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가끔 대구 내려가면은 KBS 환경 스페셜을 보는데, 그거 보면은 정말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정말 깊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을 보러 가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사서 냉장고에 넣어야 되지,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절대 채우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거는 나중에 환경 쓰레기 되고 또 특히 지금 음식 쓰레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도시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은, 예, 이 환경은 단순히 이제 우리 세대뿐만 아닙니다. 다음 세대까지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손자 또 그 뒤에 후손들, 아마 그 후손들은 나중에 그 후손들 사는 세상에 오면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어날 겁니다. 아마. 예, 그거는 바로 우리 책임인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깊이 인식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쓰고 막 소비하면은 이거는 큰 지구의 재앙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여기에 보면서는 우리 신도님만큼이라도 정말 집에 가시거든 꼭 필요한 것만, 예, 필요한 것만 구하시고, 또 이제, 제가 예전에 거창 있을 때 환경운동을 잠깐 했습니다. 그때 이제 쓰레기장에 한 가보니까 거창 가는 그 조그마한 군에서 모인 쓰레기도 음음하고, 그리고 그 쓰레기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막 보니까 이게 이래서는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생활 쓰레기를 이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쓰레기가 안 넣을 수 없거든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티로폼 같은 게 있는 거 이제 나오면은 요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좀 하기 쉽도록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쓰레기장에 이렇게 내십시오. 그러면은 양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조그만 생각만 하면은 얼마든지 조금 더 이렇게 지구가 더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 안 하면 우리는 큰 재앙을 맞습니다. 예. 그거는 해야 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요거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이 물질에 아주 초연했던 한 사람을 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도 이제 일본 사람인데, 예, 에도 시대 때 화가인데, 와타나베 카장카는 화가가 있었거든요. 이 화가가 원래 무사 출신인데, 예, 그러다가 이제 무사를 이제 버리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린 분인데, 이분이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얼마나 담백했냐면은, 영주가 하사한 아주 고급 먹이 있었는데, 그 먹을 이렇게 이제 늘 책상에 두고 이렇게 썼답니다. 썼는데, 치매에 걸린 자기 할머니가 하루는 떡 보더만은도 웬 숯덩이를 이렇게 책상 위에 두고 이렇게 분다하면서 그거를 숯덩이인 줄 알고 그걸 갖다 버려버립니다. 부숴가지고. 그래, 그걸 보면서도 이 와타나베 가장 가는 분은 아무런 화나지도 않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면서 아무런 말도 안 하면서 자기 할머니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없었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더 편해졌구나. 예. 그러면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담백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을 이제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안 나거든요. 꾸준히 이제 수행을 함으로 해서 그런 마음이 얻어지는 겁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물질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진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꾸준히 이제 수행을 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그게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시거든 꾸준히 그렇게 수행하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십시오. 예. 뭐 거의 시간 다들 뭐 이 오랜만에 뭐 이렇게 법상에 앉아 보니까 두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뭐 언변도 없는 사람이 참 전혀 제가 이 앉을 자리가 아닌데 뭐 이렇게 말씀드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 제 법문은 그냥 오늘 이것으로서 이제 마치겠습니다.